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gitbat이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gitbat이라고 해서 요거 bat이 있죠? bat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오면 지금 여기 보면 저도 이걸 다 리셋 제거하고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리셋되어 있는데, 살짝 설정만 좀 할게요. 왼쪽 위에 보면 이런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에 옵션스라고 되어 있어요. 옵션스 보이죠?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옵션스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보이죠?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이 인텔리제이 세팅하면서 디트코딩이라는 폰트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설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셀렉트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디트코딩 폰트를 찾습니다. 디트코딩 폰트 자 찾아요. 자, 저는 굵게 설정되어 있고요. 기울임은 필요 없어요. 글꼴 사이즈는 여러분들 적절하게 그냥 조정하세요. 저는 18 정도 사이즈를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어플라이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죠. 조금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링스 해가지고 뭐 C 드라이브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gitbat을 열면 기본적으로 얘 경로가 여기에요.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 안에 유저.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내 PC 딱 검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C 드라이브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집 컴퓨터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라는 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요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면 유저 여기 들어와요. 지금 현재 경로가 바로 요 경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git을 열게 되면 git은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 안에 유저라는 폴더에 폴더를 기본으로 경로를 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배울 게 쉘 스크립트 언어라는 게 있어요. 쉘 스크립트 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어. 왜냐면 bat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gitbat이는 쉘 스크립트라는 걸 언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GUI라는 방식이 있고 CLI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GUI가 뭐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GUI가 뭐예요? 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CLI는 뭘까요?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얘는 그냥 UI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폴더를 클릭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새 폴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새 폴더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잖아요.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GUI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LI 방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새 폴더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명령어를 쳐가지고 접속을 하는 방식이 이제 CLI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CD에서 데스크톱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mkdir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AA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AA라는 폴더가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 만든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 AA라는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명령어를 쳐가지고 뭔가를 이제 접속하고 입력하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CLI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여러분들 GUI 방식으로 윈도우나 맥 쓰시는 분들 다 GUI 방식으로 쓰겠죠, 그죠? 그런데 개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CLI 방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즉 CLI 방식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걸 통해서 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설치한 걸 어떤 코드를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CLI라는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기초 명령어 정도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쓰냐, 여기 보면 gitbat을 이렇게 열었을 때 천천히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C 드라이브 유저스 안에 유저라는 폴더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유저라는 폴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데스크톱이라는 게 있어요. 데스크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바탕화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탕화면이 한글로는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데스크톱이란 말이에요. 이게 데스크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접속하실 때는 어떻게 접속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데스크톱으로 접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CD가 뭐냐면 CD가 change 디렉토리라 해가지고 폴더를 내가 이동하겠다. 폴더를 이동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D 탭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탭을 여러 번 치면 D로 시작되는 이제 폴더들이 여러 개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뭐 데스크톱, 도큐먼트, 다운로드.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데스크톱에 접속해야 되니까 D2 친 다음에 탭만 쳐도 이렇게 데스크톱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CD 데스크톱이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내가 데스크톱으로 이동을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지금 보시면 물결 슬래시 데스크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결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위 폴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C 드라이브 안에 여기에 데스크톱이라는 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데스크톱.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폴더로. 그래서 데스크톱이라는 폴더로 이동한 거고 강사님 저는 그러면 뒤로 가기를 해가지고 뒤로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CD 한 다음에 점점 쓰게 되면 이게 뒤로 가기예요. 뒤로 가기. 즉 정확하게는 뒤로 가기라기보다는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위 디렉토리. 그러면 상위 디렉토리라는 건 아까 사용자 유저로 이동한 거예요. 다시 유저로 다시 이동을 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CD 한 다음에 점 치고 엔터 쳐도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 그러냐면 CD 점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 그러면 아까 CD 한 다음에 데스크톱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CD 점 해봤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 점은 현재 디렉토리. 근데 여기다가 CD 한 다음에 물결을 쓰게 되면 이 물결은 뭐냐면 최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최상위 디렉토리를 뭘로 인식을 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CD 점점 계속하면 계속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유저로 이동하고 CD 점점 하면 C 드라이브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요. 보이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내가 유저스로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다면 CD에서 유저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유저로 어떻게 CD에서 유저로 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결 표시로 바뀌죠? 그죠? 근데 CD 한 다음에 이제 물결 표시한다 해가지고 Git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로 아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상위 디렉토리를 유저로 인식을 합니다. 유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CD 물결 해봤자 유저 위로는 안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코드가 지저분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은 클리어라고 쓰고 엔터 치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터미널 창을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데스크톱 폴더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D2 탭 치고 엔터 치게 되면 현재 데스크톱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저스의 데스크톱이라는 폴더로 네가 지금 경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GUI 방식 같은 경우 아까 여러분들 폴더 생성할 거면 우클릭 해가지고 새 폴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명령어를 통해서 폴더를 만들고 싶다 하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mkdir을 쓰면 돼요. 그러면 mkdir이라는 건 뭐냐면 make directory, 즉 폴더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a라고 치고 테스트라 쓸게요. 테스트라 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테스트라는 폴더를 뭐한다? 바탕화면에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바탕화면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라는 비어있는 폴더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테스트라는 폴더로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cd 한 다음에 탭 하면 테스트 폴더 나오죠. 그러면 엔터 치게 되면 현재 테스트라는 폴더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물결 표시해서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데스크톱에서 테스트라는 폴더로 한 번에 이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cd d 탭 그 다음 이 상태에서 t 탭 하면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데스크톱이라는 폴더 안에 테스트라는 폴더로 한 번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명령어를 또 치는 게 너무 귀찮다 하면 방향키를 여러분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키를 썼는지,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를 썼는지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일 리스트를 한번 출력해 볼 건데, ls 한 다음에 탭 치면, 지금 이제 이거는 파일 리스트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ls 한 다음에 대시 한 다음에 l 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파일 리스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파일이 없기 때문에 토탈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이 ls-l을 줄여 쓴 표현이 뭐냐면 ll이에요. ll. 그러니까 ls 한다는 대시 l과 ll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단순히 그냥 줄여 쓴 표현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다 했잖아요. ls 한 다음에 al 대시 al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토탈 120개 이렇게 나오는데 숨겨진 값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뭐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한. 어떤 거에 대한 권한이다. 그럼 유저의 뭐 이런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랑 숨긴 파일까지 표시를 하는 게 이제 ls-al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하면, pwd 해가지고 엔터 치게 되면, 이게 지금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pwd에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내가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 테스트라는 폴더를 제거를 하고 싶다 하면, rmdir이라는 게 있는데, RM이라는 거는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리무브의 약자입니다. 지금 리무브 디렉토리, 그러니까 파일을 제거하는 건데 여기다 테스트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테스트라는 폴더를 제거하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스트라는 폴더가 만약에 여기서 폴더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거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거 제거한 다음에 제거돼요 안 돼요? 얘는 제거되네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삭제하려면 삭제가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현재 경로에 여기로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라는 폴더를 삭제하려면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하려면 cd 점점에서 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rmdir이라는 걸 써서 t 탭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해야지만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mkdir 해서 내가 만약에 폴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제가 a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cd 한 다음에 a 탭 치면 a라는 폴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cd가 아니라 mkdir 해서 마찬가지로 b 탭하면 엔터 치면 그 다음에 cd b 해가지고 b라는 폴더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mkdir 해서 c라고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cd 그 다음에 C 탭 하면 자 여기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cd 한 다음에 점점 cd 한 다음에 점점에서 a라는 폴더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rmdir 해가지고 내가 b라는 폴더를 제거를 하고 싶어요. 제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네, 깜짝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directory.empty라는 게 뭐예요? directory.empty. 그러니까 즉 디렉토리가 현재 비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B라는 폴더를 제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B라는 폴더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rmdir을 써가지고 C라는 폴더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cd 점점에서 그 다음에 B라는 폴더를 뭐한다? 제거를 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스크톱 들어와서 여기서 rmdir 쓴 다음에 a 탭 해서 A라는 폴더를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C라는 폴더를 한 번에 만들고 싶다.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mkdir을 쓰고 그 다음에 대시 P라 쓴 다음에 폴더명을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쓰게 되면 디렉토리를 한 번에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 그러면 CD, A 탭, CD, B
그 다음 CD, C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물결 표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지 CD 물결 자 하면 상위 디렉토리로 다시 가죠. 그러면 다시 내가 한 번에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A 그 다음에 B, C 뭐 이렇게 그러면 C라는 폴더로 한 번에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특정 데이터를 왔다 갔다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CDA 해가지고 A로 한 번에 가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여기서 점점에서 뒤로 간 다음에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RMDI 해서 그냥 삭제를 할게요. C 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CD 점점에서 RMDR 해서 B 좀 제거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거하고 만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기초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